애착 시기, 알면 플러스, 놓치면 마이너스. 나와 자녀의 애착 관계에 대해서 강의할 이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예술로 자녀들을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만난 것도 우연은 아니죠. 노래 가사말처럼 그런 말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도 우연은 아니고요. 또 우리 자녀와 부모님의 만남도 역시 우연은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아이들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애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엄마 기린이 아기 기린을 핥아주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 기린한테 엄마 기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핥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기 기린은 벌떡 일어나서 30분 안에 초원을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사자한테 잡혀먹히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 타고난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30분 안에 이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죠. 옆에 아기 거북이 보세요. 어때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열심히 바다로 기어가고 있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가고 있을 거예요. 이 거북이도 역시 엄마 거북이가 모래를 파고 알을 낳고 가버렸지만 부화가 되면 각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바다로 가요. 왜 그럴까요? 네, 역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천적들이 와서 잡아먹거든요. 네, 이렇게 타고나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네, 우리 아가들은 뭘 타고날까요? 살기 위한 생존 본능 타고나는 가장 큰 게 하나 있어요. 빨기 본능이에요. 아가들 태어나면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았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마 젖을 막 먹죠.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네, 그것도 살기 본능이에요. 네,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또 본능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애착도 타고난 본능 중에 생존 본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기들은 저렇게 기린이나 거북이는 스스로 막 움직이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기들은 어때요? 꼼짝을 못하죠. 할 줄 아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수유를 해주시면 우유 먹고 싸고 그리고 또 울고 정말 혼자서는 꼼짝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아가들이에요. 걸을 때도 어때요? 걸음마 하기까지 최소한 10개월에서 돌 12개월은 돼야 겨우 뒤뚱뒤뚱 걷잖아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라는 걸 통해서 부모와 애착을 형성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존 본능의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때요? 애착 행동이 있어요. 엄마를 보면 빵긋빵긋 웃어요. 엄마한테 기쁨을 주면 어때요? 내가 우리 아이를 돌봐야 될 것 같아. 그죠? 나 아니면 이야기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유발해서 엄마가 날 잘 돌보게 하는 것이 바로 애착 행동이에요. 우리 동물 프로를 보다 보면 엄마 동물이 어미가 새끼를 낳고 젖을 안 주는 그런 어미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죠. 엄마가 젖을 안 주니까.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본능인 애착이 잘 형성되지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엄마와 함께 유대관계를 살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서 유대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잖아요. 애착의 연구자 볼비는 애착이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상호 교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애착은 아이의 요구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나 유형이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어때요?
애착은 부모의 역할이 더 크겠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애착이 정해지니까요. 부모와 아이의 애착 일치율에 대해서 피터 포나기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와 아이의 애착 일치율이 75%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수치는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와 애착이 안정애착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아이도 내 자녀도 안정애착이 안 될 경우가 있는 거죠. 대물림 된다라 그랬잖아요. 네. 애착은 부모와의 일치율이 높으면서 또 대물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애착이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나랑 우리 엄마는 어떤 애착이었을까? 또 과연 나랑 우리 아기는 어떤 애착일까? 이게 좋은 게 대물림 되면 좋지만 좋지 못한 게 대물림 되면 안 되잖아요. 앨런 스루페 교수가 또 연구를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아이들의 애착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했더니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임신 기간 중에 어머니의 애착 유형과 또 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와의 애착이 일치할 확률이 82%나 된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아기의 애착 일치율은 75%예요. 확실히 대물림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아이들의 애착은 0세부터 18개월까지는 엄마와의 애착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 당시에는 엄마와 애착 형성하는 게 좋고요. 19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아빠와의 애착이 중요하다 그래요. 0세부터 18개월까지 엄마를 받는 애착 형성에서 모성애로부터 이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워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걸 배우고요. 아빠로는 19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빠와의 애착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배워요. 예, 그래서 저 로켓가 왜 날지 하고 물음표를 생각했던 친구들이 아빠와 애착을 잘 형성한 친구는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거죠. 요때 36개월이면 한 우리나라 나이로 3살에서 5살 요 사이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시기까지가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부모님들과 잘 지내는 것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면 막 험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보면 어때요? 막 추적해 가서 봤더니 누구나 어릴 때 다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안 좋은 경험이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시기에 아이들 말도 못하고 얘가 뭘 알겠어 라고 하시지만 아이들은 말은 못해도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또 어디를 갈까요? 네,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게 되잖아요. 보낼 때 혹시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지려고 하나요? 처음엔 힘들죠. 정말 심한 아이는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엄마 옷자락을 잡고 끊어내기 정말 무슨 영화 한 편을 찍는 것처럼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머니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우는 아이를 떼고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는 들어가 하고 우는 아이를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울어도 알아요. 울 거. 나 가면 막 울 걸 아는데 얼른 들어가. 그리고 휙 가버리시는 어머니. 또 어떤 어머니는 발길이 안 떨어져서 계속 문 앞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어머니. 또 적응할 때 어때요? 같이 앉아있다 나가라. 이런 적응 방법도 있잖아요. 하지만 같이 앉아 있었어도 결국 엄마가 나가시면 아이들은 울게 되죠. 예.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우리 아이와 헤어질 때 그냥 휙 집어넣는다든지 아이가 들어가는데 엄마가 등을 휙 보이면서 얼른 들어가 하고 우는 아이의 등을 보이는 것보다는 아이한테 엄마가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떨어졌다 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아이들은 어때요?
아, 내가 여기 울고 엄마랑 있어도 아이는 좀 있으면 엄마가 오겠구나. 그게 바로 적응 기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울었으면 그 다음에는 30분 울고 그 다음에 10분 울고 그 다음에 좀 울먹이다가 안 울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아, 서운하다고. 이제는 아이가 엄마 쳐다도 안 보고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휙 들어가 버리면 조금 서운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대로 또 부모님들이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겠죠. 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시면 막 많이 활동적이잖아요. 특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은 집이나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내 전부의 세상이에요. 네. 내 세상의 전부고 그리고 막 탐색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감각기라 감각운동기라 뭐든지 다 손으로 만져서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요. 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 만져보고 다 먹어보고 그래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 어때요? 싱크대도 잠가놓고 서랍마다 다 잠가놓고 아이들이 탐색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지럽힌다고.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자기의 호기심을 발휘할 것들을 다 차단하고 계신 거예요. 위험한 거는 치우셔야죠. 칼이나 가위 이런 건 치우셔도 엄마가 싱크대에서 조리를 하는데 아이는 밑에서 어때요? 냄비 뭐 그런 것들을 그릇을 깨지지 않는 그릇을 다 놓고 그냥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도 들어보고 쌓아보기도 하고 냄비 뚜껑도 맞춰보기도 하고 저희 조카는 소근육이 일찍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냥 놀게 놔뒀더니 그걸 다 냄비 뚜껑에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다 풀러가지고 다시 다 조립을 하고 그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역시 그 아이가 수학적 머리가 좀 더 높더라고요. 수학 성적도 좋고 정말 수학을 잘 해낸 아이인데 단점은 뭐냐면 열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소근육이 발달되다 보니까 열쇠 구멍도 잘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열쇠를 어디 둔지를 몰라요. 아이가 놀다가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마다 번호키지만 예전에는 20여 년 전만 해도 다 열쇠로 열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이가 달라 그래서 때를 써서 줬더니 열쇠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한참 동안 찾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탐색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상을 필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호기심과 탐색은 어때요? 성장하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애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애착, 엄마와 애착 또는 지금은 굳이 애착을 엄마가 아니어도 되죠. 엄마가 키우시면 엄마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요. 아빠가 키워주시면 아빠랑 형성할 수 있고요.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시면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셔서 요즘 조부모들이 많이 키워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애착만 잘 형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꼭 엄마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제3의 양육자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어때요? 꼭 엄마 아빠랑 살지 않아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친구도 있고 요즘은 가족 형태가 어머니 혼자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아버지 혼자 키우시는 분도 있고 가족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애착은 꼭 엄마랑 해야 된다라는 이론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키워주시는 분하고 정말 좋은 애착만 형성한다면 아이들한테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수유와 접촉. 네, 접촉이에요. 스킨십. 접촉해주고 스킨십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줘라 하고 얘기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때요? 버릇된다 그러시죠. 아이 손 탄다 그러셨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을 품에 안기면 너무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감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할로우 박사가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연구를 했어요. 원숭이 실험을 3가지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철로 된 대리모 인형에 젖병을 꽂아 놓고요. 한쪽은 천으로 된 대리모 인형을 놨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저기 보니까 천으로 간 데도 있고 지금 옆에도 많이 오요. 처음에는 젖병에 있는 철로 된 대리모에 갔대요.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그 우유를 다 먹고는 바로 천으로 된 대리모한테 가서 18시간 이상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배고픔이 해결된 건 단지 배고팠기 때문이지 포근한 천 대리모 인형이 좋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잘 놀고 있을 때 쿵 하고 무서운 소리를 내거나 공포감을 조성했어요. 공포를 주니까 이 원숭이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막 달려가서 천 인형한테 이렇게 안기면서 스스로 안정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왔어요. 세 번째는 원숭이, 무리에서 갓 태어난 원숭이를 엄마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떨어뜨린 원숭이, 6개월 분리된 원숭이, 9개월 분리된 원숭이, 12개월 분리된 원숭이 이렇게 분리를 하고 차례차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분리된 원숭이는 들어가서 물론 쭈삣쭈삣하고 낯설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어미 원숭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무리에 잘 휩쓸리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된 원숭이는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조금 안 됐을 것 같죠? 네. 생각하신 대로 이 원숭이들은 처음에 가서 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다라든지 또 스스로 막 털을 뽑는다든지 그리고 막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무리에 섞여서 잘 지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12개월 된 원숭이는 어땠을까요? 12개월 만에 무리로 돌려보냈더니 이 원숭이가 계속 빙빙 돌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무리에 결국은 휩쓸리지 못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듯이 애착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스킨십, 따뜻한 스킨십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애착을 형성하는 데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2개월 된 원숭이처럼 돌아오기가 힘든 거죠. 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막 나서 부모님들이 많이 전쟁으로 죽고 고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고아원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아이들을 다 넣고 정말 먹을 것도 잘 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이렇게 케어를 잘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거 외에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통 아이들이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를 주고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해도 살이 안 찌고 성장이 더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굴도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끝방에 있는 아가들은 다 똑같이 했는데 그 끝방에 있는 아가들은 포동포동 살이 찌고 얼굴도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똑같이 먹을 걸 주고 똑같이 케어했는데 왜 저 방 안에 있는 아가들만 저렇게 얼굴이 밝고 통통했을까 하고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그 옆방에는 뭐가 있었냐면 청소 도구함이 있었어요. 청소 도구를 갖다 놓는 방이 있었는데 부모들이 다 끝나고 일과를 끝나고 간 후에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청소함 가지러 그 방에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옆방에 있는 아가들이 안 됐잖아요. 안쓰러워서 아이고 우리 애기들 오늘 잘 지냈어? 맘마도 잘 먹고 그러면서 한번 눈 맞춰주고 얘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청소를 가셨대요. 이것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그 부모의 그 청소 아주머니의 손길로 따뜻함을 느끼고 애착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엄마가 아니어도 누군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면 어때요? 아이들은 밝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접촉 스킨십이 좋다라는 거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활동, 놀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스킨십을 하고 접촉을 할 수 있을까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욕놀이예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목욕놀이. 목욕탕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와 꼭 막 때를 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놀이로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아이들 물 좋아하거든요. 물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아이들 어때요? 엄마 몰래 가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변기도 자꾸 내려보고 세면대도 물 내려보고 그리고 그걸 막 즐기잖아요. 조금만 크면 그 닿지도 않는 세면대에 손 올리고 옷 다 적시고 오죠. 그리고 변기 눌러서 물 내려가는 것도 관찰하고 아까 그랬죠? 아이들은 모든 게 다 호기심이고 관심이다. 그래서 아이들 거기에도 무척 관심이 많고 물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아이들이랑 엄마나 아빠나 누구든지 같이 목욕을 하면 어때요? 또 물에 미끄러질까 봐 자꾸 아이 안게 되고 또 비누칠 해줄 때도 문질러 주게 되고 아이랑 첨벙첨벙 오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는 것들은 아이한테 이렇게 좋은 스킨십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따뜻한 물에서 그냥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좋지만 따뜻한 물에서 아이와 접촉을 하면 신뢰와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특별히 요즘 어머니들 맞벌이 하면서 걱정이 많잖아요. 나는 집에 있는 엄마처럼 아이한테 많은 시간을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와의 애착이나 아이와의 지내는 것이 꼭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있으면 아이랑 얼마나 놀아줄까요? 그리고 바쁠 때는 어때요? 막 빨리빨리 해놓고 끝내는데 시간이 있다 하지 뭐. 지금 꼭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오롯이 아이들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어머니들 이렇게 목욕놀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오면 어때요? 타올로 또 다 닦아줘야 되죠. 이건 역시 터치잖아요. 예,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로션 발라주죠. 예, 그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로션 바르면서 온몸에 스킨십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니고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는 따뜻함으로 그렇게 마음에 남을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해주는 그런 행동들은 아이한테 어때요? 마음에 남고 뇌에 남아서 기억이 돼요. 네. 애착을 얘기하다 보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적 작동 모델이 뭘까요? 내적,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세 가지로 되는데요. 나는 누굴까? 남은 타인은 누굴까? 여기서 타인은 부모님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 내적 작동 모델은 양육해 주시는 어머니나 양육자의 반응에 어떤 행동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돼요. 아기가 응애응애 울었어요. 그럼 어때요? 빨리 달려가시죠. 우리 애기 왜 울지? 달려가서 왜 배가 고픈가 볼도 한번 쳐보시고 응아했나 기저귀도 한번 해보시고 보시고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 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응애 한번 울었는데 우리 엄마는 빛의 속도로 오셔가지고 나를 막 돌봐주시는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봐. 가치 있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는 어머니는 어때요?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런 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이죠.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기가 응애응애 울었어요. 엄마가 기다려봐 이것 좀 끝내고 그리고 가서도 맨날 울고 똥만 싸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막 해요. 그럼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엄마는 좋지 못한 사람이야. 그럼 이 세상은 어떨까요? 살기 힘든 세상이겠구나. 너무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겠구나 하고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 번 생긴 내적 작동 모델은 웬만해서는 바뀌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자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 내적 작동 모델은 아이가 크면서까지도 아이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 싹 웃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를 좋아하나? 네. 바로 지금 여러분은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 딱 있으신 거예요.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날 보고 웃으면 어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 다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도 역시 나를 좋아하나 봐. 내가 오늘 좀 예쁘게, 오늘 신경을 좀 쓰고 나왔더니 좀 예쁜가? 날 보고 웃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고 씩 웃으면 어때요? 나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날 보고 웃는 건 뭐예요? 왜 비웃지? 내가 뭐 어디 뭐 묻었나? 내가 뭐 잘못 입었나? 오늘 옷이 좀 허접한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진짜로 제가 경험한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겪어보셨죠? 초등학교 1학년은 엄마도 1학년이에요. 아이의 숙제도 엄마가 같이 해줘야 돼요. 준비물은 또 엄마가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1학년이면 엄마도 1학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1학년이 알림장 그런 것도 다 카톡이나 뭐 이렇게 SNS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나 놓쳐도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노트가 있었어요. 알림장. 기억하시네요. 알림장이라는 노트가 있었는데 저희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저는 아이가 써갖고 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베껴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달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친구 엄마를 사귀어뒀어요. 전화 걸어요. 아무개 어머니 오늘 알림장 확인 좀 할게요. 그럼 여자아이들은 꼼꼼하게 잘 적어오기도 하고 혹시 대충 적어도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전달 능력이 언어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특히 그 어렸을 때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색종이가 준비물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종이접기를 제가 하고 있을 때라 색종이가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특이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자기 준비물을 이거 양면 색종이, 단면 색종이 막 꺼내더니 정말 근사한 특이한 색종이 하나를 딱 엄마 이거 나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선생님 무슨 날이야? 선생님한테 왜 선물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선생님이 자기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선생님이 나만 보면 웃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연구라는 것이 정말 맞구나라고 그때 제가 한번 느꼈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했죠. 다행이다. 우리 아들은 어떤 모델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과도 어떻겠어요? 잘 지내요. 예.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다 좋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원스가 낯선 상황 실험을 했어요. 이 낯선 상황 실험은 뭐냐면 아이들의 애착이 아이들이 엄마와 애착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와 엄마가 낯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장난감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와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엔 낯선 곳이니까 좀 쭈삣쭈삣하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가요. 이게 아이와 첫 번째 분리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가 들어와요. 그리고 첫 번째 엄마랑 만났죠. 재회를 했어요. 좀 있다가 엄마와 이 낯선 사람이 다 나가요. 아이 혼자 남았죠. 이게 두 번째 분리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엄마가 다시 들어와요. 이게 두 번째 재회예요.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이렇게 해봄으로써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엄마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 엄마가 나가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울죠. 아이들이 엄마가 나가면 막 우는 아이가 있고 또 엄마가 나가도 울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들어오나 나가나 울지 않는 아이도 있고요. 막 울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고 하고 다독다독 해주면 다시 안정을 찾아서 잘 노는 아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애착 유형이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안정애착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아이예요. 불안정애착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정애착을 또 살펴보니까 회피애착, 양가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안정애착은 아이가 어떠냐면요. 낯선 상황에 들어가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를 믿고 놀아요.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기 때문에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편안한 거예요. 엄마가 안정기지인 거죠. 그래서 엄마를 믿고 놀이를 해요. 근데 엄마가 나가면 어때요? 역시나 내가 믿던 엄마가 나갔잖아요. 혼자 남았잖아요. 막 울겠죠. 울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고 많이 울었어? 엄마 화장실 다녀왔어? 그럼 아이가 어때요? 엄마가 왔잖아요.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안정을 찾고 잘 놀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떤 양육을 했을까요? 긍정적인 양육, 따뜻한 양육.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 형성되도록 엄마가 만나면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엄마와 아이가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으로 엄마가 잘 대해준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나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긍정적인 아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저희 아이처럼 누가 날 보고 웃으면 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성도 좋고요. 이런 아이들은 친구가 나랑 너랑 나 너 좋아서 친구하고 싶어 하고 다가오면 어때요? 그래 친구하자 하고 손을 잡고 같이 놀 수 있는 아이. 또 내가 이 친구가 좋네 그럼 가서 나랑 친구할래 하고 또 친구하자고 말을 붙일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도 좋고 인기도 많은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안정 애착 중에 회피 애착이에요. 피한다는 거잖아요. 회피 애착은 엄마가 아까 낯선 상황 실험 속에서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있어도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있든지 또 나가든지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장난감만 갖고 놀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보통 이런 아이들은 또 옆에서 그래요. 아우 좋으시겠어요. 아이가 낯가림을 안 해서 네, 너무 편안하겠어요. 나만 찾아서 난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도 딱히 아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난감에 애착을 갖고 장난감만 놀이해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가 어떤 엄마였을까요? 어떤 양육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아이가 엄마가 나가든 들어오든 상관을 안 할까요? 방임한 거죠. 아이가 오면 엄마가 좀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나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가 방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엄마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도 엄마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도 해결 안 되니까 아예 엄마를 회피하는 거예요. 엄마를 회피하고 내 마음을 어디다가 장난감에 의지하고 엄마가 관심을 안 주니 나는 내 장난감만 챙기는 거죠. 엄마한테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장난감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요? 자라면 내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 같지만 이 아이가 가진 것을 누가 뺏으면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는 그런 아이로. 왜냐고요? 내가 가진 그 내 거잖아요. 이게 전부인데, 예, 그거를 누가 터치를 하면 분노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내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커서 스토커가 될 확률도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난 이 사람이 좋은데 얘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커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양가 애착이에요. 양가 애착은 아이가 응애응애 울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기분 좋으면 아이고 그래서 엄마 기분 나쁘면 또 울어 또 그러면서 엄마가 일관적이지 않게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낯선 상황 실험에서도 엄마가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는 막 울어요. 엄마 나갔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라붙어서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이 아이 엄마가 아유 그래 하고 해주면 이 아이는 어때요? 또 엄마를 밀쳐내요. 날 두고 나갔잖아요. 분노를. 그래서 그런 경험 있죠. 달래도 안 되면 엄마가 또 내려놓잖아요. 아, 좀 울다가 그럼 보자. 그럼 또 내려놨다고 또 엄마한테 달라붙죠.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머님이 비일관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이 아이는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아이로 성장할까요?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성장했을 때 청소년기에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예요. 네.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엄마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혼란 애착이에요. 혼란 애착은 엄마가 있어도 뭔가 불안해요. 그냥 끙끙끙끙 정정긍긍 거리다가 엄마가 나갔어요. 그럼 엄마가 나갔으니까 문 앞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또 엄마를 기다려요. 울지도 않아요. 기다리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면 엄마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엄마가 들어와도 못 가요. 얼음이 돼요. 그리고 또 불안해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엄마가 양육을 했길래 아이가 엄마가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항상 그럴까요? 엄마가 막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내고 윽박 지르고 학대하고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들어와서 엄마 하고 안겨면 엄마가 또 나 혼내지 않을까?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눈치 보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양자한테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착 유형에 따라서 우리 아까 내적 작동 모델에서 봤듯이 그럼 이 아이는 이런 어떤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이 나와 타인,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봤더니요. 긍정적인 아이는 나한테도 긍정적이고 엄마한테도 타인 엄마한테도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나도 사랑받고 엄마도 따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애착을 받은 친구들은 엄마와 내가 다 긍정적이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다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는 내가 좋아서 오는 거고 그래서 서로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긍정이고 남도 긍정이에요. 그런데 양가애착은 어떨까요? 양가애착은 보세요. 나는 어때요? 나는 부정하고 남은 긍정하죠. 나는 못 믿어요. 왜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난 항상 불안해요. 난 뭔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딴 사람은 나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일명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때요? 엄마한테 매달리고 자꾸 붙는 것이 나는 나를 못 믿으니까 엄마한테 자꾸 붙는 거죠. 예,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성장하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자기 거에 대해서 아까 양가애착은 집착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아이로 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회피애착이에요.
회피애착은 어떤가요? 나한테는 어때요? 긍정이죠. 남한테는 부정이에요. 나만 믿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난 사람들은 믿기 불안하고요. 나만 믿어요. 그래서 내 것에 지키는 것에 집착을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훔치기도 해요. 그리고 내 거라고 우겨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다른 친구보다는 난 그냥 조용히 내 것만 갖고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로는 혼란애착이에요. 혼란애착은 어때요? 나도 부정이고 남도 부정이에요. 둘 다 부정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그래서 나도 못 믿고 남도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늘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리고 커다란 상실감에 직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 말과 행동에 따라서 어떤 애착이 되고 어떤 아이들이 되는지 지금 알아봤는데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말 해주시고 따뜻한 미소와 스킨십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나무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모소대나무예요. 모소대나무는 씨를 심고 4년 동안 3cm 정도 자란대요. 그리고 자라지를 않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대나무가 그러면 성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대나무는 그 4년 기간 동안 위로는 안 자라지만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를 두껍게 하고 멀리 보내고 탄탄한 자기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5년 차에는 가운데 사진처럼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서 큰 대나무 숲을 이룬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떤 때는 앞으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가끔은 옆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서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후퇴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앞으로 가고요. 아이들이 성장이 쭉 이렇게 곡선처럼 상승 곡선처럼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자라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불안하시죠. 우리 아이들 잘 자라야 될 텐데, 잘 커야 될 텐데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부모님이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믿는 만큼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머니들이 믿고 지지해 주시면 나가서도 크게 사고치는 아이로 자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애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스킨십, 접촉. 네, 스킨십, 접촉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교육 강사 이숙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